명언 속 인생. 빅토르 위고 편.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장발장과 코제트, 그리고 마리우스. 억울하게 감옥에 간 남자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이야기. 이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쓴 남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빅토르 위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두 아이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딸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내를 홀로 두고 수십 년을 다른 여성과 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쓴 남자가 정작 가족에게 가장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설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802년 2월 26일 프랑스 부장송에서 빅토르 마리 위고가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조제프 위고는 나폴레옹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어머니 소피는 왕당파, 즉 왕을 지지하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치적으로 정반대였습니다. 그 갈등이 어린 빅토르의 삶에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아버지가 스페인으로 부임하면서 가족이 따라갔지만 결국 부모는 별거했습니다. 빅토르는 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소피는 교육에 열심이었습니다. 빅토르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14살에 비극 작품으로 문학 아카데미 상을 받았습니다. 15살에 2번 더 상을 받았습니다. 20살에 첫 시집을 출판했습니다. 파리 문학계가 이 젊은 천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20살의 빅토르는 어린 시절 친구 아델 푸시에와 결혼했습니다. 아델은 빅토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빅토르는 글을 쓰고 아델은 글을 내조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레오폴, 레오폴딘, 샤를, 프랑수아 빅토르, 아델. 5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일찍 시작됐습니다. 빅토르가 너무 바빴습니다. 글을 쓰고 정치에 관여하고 문학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델과의 관계가 식어갈 때 빅토르는 다른 곳에서 따뜻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에트 드루에라는 배우였습니다. 1833년 줄리에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5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빅토르는 두 여성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델의 남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줄리에트와 함께 살았습니다. 1843년 9월 4일 빅토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딸 레오폴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남편 샤를 바크리와 함께 세느강에서 배를 타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수영을 못했던 레오폴딘이 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구하려다 함께 사망했습니다. 빅토르는 딸의 사망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당시 피레네 지방에서 줄리에트와 여행 중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신문을 집어들었다가 딸의 부고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빅토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에 의하면 그 이후 빅토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눈빛이 달라졌다고. 레오폴딘의 죽음은 빅토르에게 평생의 상처가 됐습니다. 그는 이 딸을 위한 시를 수십 편 썼습니다. 오, 레오폴딘.
나는 네가 웃는 것을 보았고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을 본다. 그 시들이 지금도 프랑스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도의 시로 꼽힙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가 담긴 시들이었습니다. 레오폴딘을 잃은 뒤 빅토르는 정치에 더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보수파였지만 점점 진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빈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아동 노동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1851년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황제가 됐습니다. 빅토르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서 추방됐습니다. 망명이었습니다. 벨기에를 거쳐 영국 해협이 건지 섬으로 갔습니다. 그 섬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그 19년 동안 빅토르는 레미제라블을 완성했습니다. 1862년에 출판된 이 소설은 망명지에서 쓴 작품이었습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며 쓴 작품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자신의 경험이 장발장에게 투영됐습니다.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에서 출판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 소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빅토르의 비극은 레오폴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 아델 위고의 이야기입니다. 아델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영국 장교 엘버트 핀슨에게 집착적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핀슨은 아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핀슨을 따라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핀슨이 서인도 제도로 이동하자 또 따라갔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헤맸습니다. 그리고 바베이도스에서 발견됐을 때 아델은 이미 정신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길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1872년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1915년 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빅토르보다 30년을 더 살았지만 그 30년은 병원 안에서였습니다. 빅토르는 딸 아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두 딸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한 명은 강물에서, 한 명은 병원에서. 빅토르 위고의 삶에서 줄리에트 드루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33년에 만나 1883년 줄리에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줄리에트는 빅토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배우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빅토르의 작품 원고를 필사했습니다. 망명지에서도 함께했습니다. 빅토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탈출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줄리에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부였습니다. 아내 아델이 살아있는 동안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868년 아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빅토르는 줄리에트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에트는 그래도 곁에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줄리에트가 세상을 떠날 때 빅토르가 곁에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에트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2년 뒤 빅토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아내 아델의 남편으로 역사에 기록됐지만 실제로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줄리에트였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읽으면 장발장의 삶이 가슴을 울립니다. 억울하게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남자. 하지만 사랑으로 변화한 남자. 코제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 그런데 이 소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면 다르게 읽힙니다. 빅토르는 딸 레오폴딘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행 중이었으니까요. 장발장이 코제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야기는
어쩌면 빅토르가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속죄였을 수 있습니다. 망명지에서 쓴 소설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발장이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이듯 빅토르도 조국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도 빅토르가 정치를 통해 이루려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소설로 쓴 것이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삶 전체가 녹아든 작품이었습니다. 상실, 억울함, 사랑, 구원. 그 모든 것이 장발장의 이야기 안에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삶을 알면 이 말이 달리 들립니다. 두 딸을 잃은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아내를 홀로 두고 50년을 다른 여성과 산 남자가 한 말입니다. 조국에서 19년을 쫓겨난 남자가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빅토르는 그 확신을 평생 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 아버지와 떨어진 성장기, 딸을 잃은 아버지의 죄책감, 그 모든 결핍이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고 그 갈망이 레미제라블이 됐습니다. 빅토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삶이 꽃이라면 사랑은 꿀이다. 꿀을 가장 원했던 사람이 꿀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1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빅토르 위고가 불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레미제라블이 이토록 인간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은 완벽한 이야기를 쓸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상처를 이해하는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1885년 5월 22일 빅토르 위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3세. 프랑스 정부는 국장을 치렀습니다. 그의 시신을 파리 팡테옹에 안장했습니다. 200만 명이 그의 장례 행렬을 따라 거리로 나왔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장례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썼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충분히 표현하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알지만 충분히 시간을 주지 않는 것. 빅토르 위고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 확신을 오늘 내 곁의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일찍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